안녕하십니까. 이페 어드바이저입니다. 저희 이제 7월 투자를 위한 6월달 현재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저희 포트폴리오 전략을 요약한 키체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크게 지금 두 가지 짚어보고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금리가 지금 실질 금리 기준으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플러스 형태의 실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이너스 금리 형태로 온 부분 같은 경우는 미 연준은 이 플러스 형태로 실질 금리가 전환할 수 있도록 테이퍼링을 지금 시작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드디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화폐, 양적 완화, 이런 이제 화폐 경기에 주로 포커스를 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런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G2의 실물 경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가장 대표적인 변수가 아무래도 WTI, 유가라고 부르고 있는 저희가 이런 인플레이션 자산에 지금 이런 가격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금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마이너스 금리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 금리입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미 연준의 활동이 드디어 페드의 테이퍼링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실물 경기가 정말 좋으냐? 저희가 빅데이터 기준으로 포지티브한 인디케이터, 글로벌 매크로 변수 중에서 약 한 10개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10개 이하가 되게 되면 특히 부정적인 실물 경기 상황이고요. 이런 빅데이터 중에서 한 30개 이상이 되게 되면 가장 극단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는 국면인데, 지금 현재의 실물 경기의 어떤 구간 자체는 상당히 포지티브한 구간으로 볼 수 있다. 즉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이지만 경기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일단 자본시장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요약하자면 인플레이션으로 미 연준은 일단 테이퍼링 카드를 이번에 꺼낸 것을 지금 보셨고요. 그리고 자본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된 G2의 실물 경기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은 실제 미 연준이 이런 테이퍼링에 나섰을 때 실질 경기 펀더멘탈, 실물 경기 펀더멘탈 기준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것들이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기와 실제 유가, 그거에 대한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유가 인플레이션의 지표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그리고 그 핵심 트렌드를 짚어보는 것으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실물 경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실물 경기, 특히 주택으로 요약되는 이런 실물 경기는 아무래도 럼버, 즉 저희가 알고 있는 목재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이나 이런 땅이 좀 좁은 지역 같은 경우는 하드 프로덕트, 즉 예를 들면 시멘트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목재를 주로 써서 주택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택 경기가 좋아진다, 실물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목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약 100% 가까운 가격 상승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30% 가까운 가격 하락도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횡보 구간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다시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미국의 재정 정책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의 경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계의 공장,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PPI, 생산자 물가에 해당됩니다. 이런 생산자 물가가 거의 고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최근에 가격 통제에 들어간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공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이 중요한데요. 이런 원재료 가격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커머디티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원자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일반적인 개인의 급여를 건드리게 될 경우 민심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런 원자재 가격을 누르는 것이, 가격 통제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 좀 좋은 수단이 되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원자재가 미국, 중국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국가들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의 어떤 간섭 자체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이 과연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최근에 보게 되면 약간 중국 정부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이 추가 하락하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오히려 유가라든지 중국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원자재 가격들은 사실 최근에 반등이 오히려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에너지 가격을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파생상품 시장에서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거의 80불에서 90불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약 이 가격들이 100불, WTI 기준으로는 약 100불을 보고 이미 거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유가는 100불을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 한 70불대까지 올라왔는데 만약에 80불대 이상 가게 된다고 한다면 현재의 이런 파생상품 시장의 에너지 가격의 100불에 대한 스탠스는 조금 더 분명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런 실물 시장이 아까 경기 지표가 되게 불리시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빅데이터의 어떤 차트를 보셨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럼 얼마나 백업을 해줄 수 있느냐. 미국 정부 자체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약 이 코비드19가 발생하고 난 수준이 보시는 것처럼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의 수준의 재정정책의 규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세계 대전쟁이 났을 때 수준의 재정정책의 규모를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실물 경기가 단순하게 쉽게 빨리 나빠지기는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보고 이런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투자 전략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주식 측면에서 어떤 스타일이 좀 더 비싸냐, 즉 가장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게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이제 둘 중에 누가 더 유리하냐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성장주가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좀 더 받긴 받습니다. 가치주보다는. 왜냐하면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전체 기간 대비해서 급격하게 프리미엄을 많이 받는 구간이 나타났는데 IT 버블 때,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가 그랬었고요. 이번에 빵 버블 때가 사실 좀 그랬습니다. 약 130%대의 프리미엄을 가치주 대비해서 더 많이 받는데, 이런 구간까지 다 합친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는 한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의 프리미엄이 한 50%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70%대이기 때문에 약 20% 가까이 평균에 대비해서 고평가 구간이 나타나고요. 하지만 한 5년에서 10년 기간 동안엔 요거보다 하회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닷컴 버블 이후에도 그랬었고요. 보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 정도 성장적 고평가돼 있다라고 역사적인 차트 기준으로는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채권 전략 측면에서 본다면 무브라고 하는 인덱스는 이런 채권 자산의 변동성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동성 지표가 사실은 최근에 미국의 장기물과 10년물과 단기물, 이 두 가지 사이에 듀레이션 갭 대비해서 금리 차이가 크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150b까지 발생을 했었고요. 1.5% 정도. 하지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조금 꺾이게 되는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게 단기물의 금리는 오르고 장기물의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런 채권 가격의 듀레이션 갭에 따른 금리 차가 조금 더 축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채권 시장에서 변동성이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렇게 무조건 떨어진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또 반등하는 이런 추세를 가져가는 것으로 지금 최근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글로벌 투자 트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시티그룹에서 발표하고 있는 서프라이즈 인덱스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중국은 경기지표 기준으로 하락 추세에 지금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위에 플러스 영역이 있을 때는 추세가 좀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플러스 영역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추가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특히 1분기가 끝마치면서 2분기부터는 확실한 하락 추세에 지금 접어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때가 마치 코로나 터졌을 때처럼 약간 그런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이런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이 하락 속도는 조금 더 가팔라 보이는 부분입니다. 즉 장기적으로 한 10%에 가까운 중국의 어떤 성장률에 대한 환상이 조금 깨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미국이 최근에 결정한 미 연준의 페드의 이사회들의 장기 금리 예상 점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0%, 0에서 0.25% 사이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2022년, 2023년으로 보시게 되면 약 0.5%씩 평균 값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금리가 그렇게
높아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금리가 조금 높아질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연별로 한 50bp씩 0.5%씩 높아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한 2%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 연준 이사들의 생각입니다. 그럼 실물 경기 중국과 금리를 결정하는 미국의 입장, 기축통화 달러를 들고 금리를 결정하는 미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에 대한 지표는 녹색은 이미 3%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10년물 금리는 아직 그 수준까지 못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는 천천히 이런 모습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벌어진 다이버전스가 수렴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조금 떨어지고 금리가 조금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수렴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멜 린치, 즉 BOA에서 글로벌 고액들 대상으로 투자자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서베이를 했을 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부채 서비스, 그러니까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채로 연결된 서비스의 규모가 얼마냐,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는 약 34%까지 올라갔었고요. 장기 평균으로 보게 되면 한 26%, 27%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34%에서 평균적인 26%, 27% 수준까지 떨어지는 데 있어서는 그때 한 3년 정도 걸렸었고요. 그리고 이 장기간 한 4년에서 5년 동안 보시는 것처럼 한 25에서 27% 정도의 부채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그 글로벌 금융 수요자들인 거죠. 이 금융 수요자들이 그러면 최근에 18%까지 떨어졌는데요. 시간을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 기간 동안에 떨어지는 한 4에서 5% 정도 부채 서비스를 활용하던 부분이 사라지는데 한 5년에서 6년 정도 걸렸는데 최근에 18%까지 떨어지는데, 즉 한 5% 가까이 부채 서비스를 줄이는데, 수요를 줄이는 데 있어 갖고는 1년에서 2년밖에 걸리진 않았습니다. 속도가 한 4배에서 5배 가까이 빨라진 셈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채 서비스라고 한다고 한다면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인 거고요. 그리고 금융회사 입장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까지 저희가 확인했었던 경기 지표들 기준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추세는 어느 정도 명확해졌고 중국 경기에 대한 환상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주식 내에서도 전통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주 대 성장주 개념에서는 이런 성장주에 대한 어떤 부담감보다는 가치주가 약간 좀 평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지금 존재하기 시작했고, 채권 내에서도 이런 안전자산 위주의 어떤 투자라기보다는 일들을 추구하는 형태의 투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채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는 것은 부채에서 일정 부분 이상의 일들을 제공해보지 못하면 다른 자산으로 옮겨가겠다는 시그널이 지금 시장에서 확인되고 있고, 지금 투자 서비스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이런 대전환 구간에 지금 접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7월 달의 포트폴리오 전략,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런 부채 서비스가 줄어들고 있는 구간 중에 있는데, 그것을 촉발한 것은 인플레이션이고 그것을 인정한 것은 미 연준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달러 강세로 비롯한 달러의 어떤 강세를 활용한 해외 투자가 미국에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포커스를 해서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에 좀 임하신다고 한다면 성과를 내는데 꽤 좋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글로벌 자산관리 솔루션 펀드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그런 이제 자문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저희가 그 포트폴리오 자문 내용 자체가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일들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자산으로 조금 많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연말까지 성과 측면에서는 좀 절대 성과가 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보유한 자산들 위주로 저희는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부분이 또 필요하다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부분을 업데이트를 해서 각각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